네, 미적분 28번 문항입니다. 자, 예전 28번에 비해서 이번에는 조금 쉽게 출제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y는 2nx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차 함수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자, 두 함수의 교점을 각각 an, bn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여기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원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AN, BN, P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PN이라고 한번 정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직선의 밑변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PN은 이 직선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 반지름 1을 더한 게 바로 이 삼각형 높이가 가장 컸을 때 값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PN의 위치는 대충 여기 지점, 여기 PN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밑변인 AN, BN부터 찾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함수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하고 2nx의 연립방정식을 풀겠죠. 자,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x값은 n-1과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점의 각각 x좌표를 구했고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할 텐데,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2n이고요. 그 다음에 x값의 차이가 2, 기울기가 2n이 되려면 높이는 4n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빗변, 즉 an, bn의 거리는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의 2배.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AN, BN의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그렇다면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 삼각형의 높이는, 자, H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선하고 중심인 2,0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하면 루트 4n제곱 플러스 1분의 자, 2,0을 대입했을 때 4n.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심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지름 1을 더해주면 이렇게 뒤에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N을 다시 정리를 해보는데 SN은 2분의 1에 자, 밑변 높이, 자, 아까 구했던 AN, BN과 지금 구한 이 H를 곱해보면 8n 플러스 2배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약분이 되니까 4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자, 마지막 계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n분의 4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각각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분모는 1로 수렴할 것이고 앞에는 4로 수렴하고, 자, 여기는 루트 4로 수렴하기 때문에 2. 자, 그래서 최종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네, 미적 29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fx 3차 함수가 n제곱분의 n세제곱분의 4, x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원점에서 이 곡선 fx의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을 ln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접점을 pn이라고 했을 때, 자, 이 ln과 x축과 접하고 이 접점인 pn을 지나는 원 중에서, 자, 이렇게 일사분면, 중심이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원을 cn이라고 했을 때, 자, 이 CN의 반지름을 RN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RN에 관한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순서에 따라서 자, 이 접선 LN부터 구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곡선 밖에 있는 점 0,0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일단 접점 PN을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접점 PN은 tn, ftn이라고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f'tn과 원점과 이 접점 연결한 기울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tn분의 ftn.
자, 이렇게 접점 tn을 구하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라는 함수를 미분을 먼저 해보면 f'x는 n 세제곱분의 12x제곱. 자, 그렇다면 tn을 집어넣어서 n 세제곱분의 12tn의 제곱. 자,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 자, 그러면 여기는 ftn이기 때문에 n 세제곱분의 4의 tn 세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tn을 구하는 관계식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tn 값은 2분의 n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 계산한 걸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접점 pn의 좌표는 2분의 n, 그 다음에 2분의 n을 fx식에 집어넣은 값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ln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f'의 tn을 집어넣은 값이라서 집어넣으면 n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기울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가지고 이 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텐데, 자, 여러 가지 뭐 계산이 되게 복잡한데, 자, 원의 중심을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an, 자, 근데 이 원은 x축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중심의 y좌표가 곧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an, rn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이 PN과 자, 이렇게 원의 중심 연결하면 이 접선인 LN과 서로 수직이어야 되겠고 그 길이는 반지름인 RN과 같기 때문에 자, 두 가지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기울기 먼저 표현을 해보면 AN, RN과 2분의 N, 2분의 3 사이의 기울기를 표현했을 때 AN-2분의 N 분의 Rn-2분의 3. 자, 이것은 아까 우리 구했던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n. 자, 그리고 자, 그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을 하면 an-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rn-2분의 3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과 같을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각각 AN, RN이 표현이 될 텐데, 자, 제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RN은 자, 분모는 이렇게 나오고 분자는 3배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한 식으로 아마 여러분이 이거 방정식 풀면 자, 요거 모양 그대로 가져가서 방정식을 먼저 풀고 RN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N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 극한식을 오른쪽에 써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의 리미트 n제곱. 자, 괄호 안에 RN의 4배를 하고 3을 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4배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3. 자, 이 식이 복잡했는데 계산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빼기 3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분모는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이 될 거고 분자는 3배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n.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분수랑 이제 섞여서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렴할 수 있는 두 개로 한번 쪼개 볼게요. 자, n제곱 중에 n 하나와 분모만 가져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n과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분수는 극한 계산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40 곱하기 2분의 1. 현재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고, 뒤에 있는 괄호만 이제 극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이 괄호에 부호 반대에 있는 경우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랬으면 네, 이 뒷부분만 따로 이제 빼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 이제 부호 반대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에는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n이 될 것이고, 분자는 이제 합차 형태를 통해서 9n제곱 플러스 81에서 9n제곱을 빼니까 81 형태. 자, 그렇다면 분모 분자가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정리가 될 거고요. 분모 분자를 n으로 정리를 해주면 분모에서 남는 것은 6이 남고 분자에는 81. 자, 그래서 3으로 약분했을 때 2분의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40 곱하기 2분의 1에 지금 뒷부분에서 구했던 2분의 27을 곱하면 최종 답은 270이 되겠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문항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항은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미적분 시험 범위가 수열의 극한까지이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과 수투 개념이 많이 포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일단 살펴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존재하고, 자, 0부터 0 오른쪽 양수 구간에서 gx라는 함수를 수열의 극한 형태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gx의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gx를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표현되어 있고, 근데 n이 지수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밑에 있는 n분의 x에 대한 범위로 우리가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n분의 x가 1보다 크면, 자, 그렇다면 x가 n보다 클 때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극한의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n분의 x의 n승을 나눠주면 나머지 항들은 다 0이 될 거고 fx만 형태가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n분의 x가 1이면, 즉 x가 m이 될 때는 자, 각 괄호에 있는 거듭제곱이 붙어 있는 괄호가 다 1이 갈 거고, 그렇다면 형태는 2분의 fx 플러스 x가 남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번에는 n분의 x가 1보다 작으면, 자, 그렇다면 x는 n보다 작은 범위가 될 것이고, 자, 그럴 때는 괄호가 곧바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gx의 함수는 x만 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gx 함수 형태를 정리를 해봤는데, 자, gx 형태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면, m보다 작을 때는 x라는 직선을 따라가고, m보다 클 때는 fx. 그 다음에 사이에 그 x가 m일 때는 그 x라는 함수와 fx의 평균 값으로 함수 값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gx를 그려봐야 될 텐데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나다 3개의 긴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조건을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씩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 조건을 보면 gx가 일단 미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gx란 함수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m이라는 지점에서 구분이 되어 있겠죠. 직선에서 3차 함수로 갈아타게 되는데 미분 가능이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갈아타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y는 x라는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요. 자, 다시 한번 0에서부터 이 함수를 따라가다가 m이라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고 m이라는 자연수 지점에서 fx 3차 함수 형태를 따라가는데 자,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m에서 f라는 3차 함수의 미분 계수는 당연히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은 m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뭐 기울기가 1이니까 올라가는 형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뒷부분은 가에서는 이제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 두 번째 조건을 보면 g 프라임 m 플러스 1이 음수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m이 여기 있다면 m 플러스 1은 오른쪽 1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g 그래프를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이렇게
x라는 직선을 타고 가다가 여기서는 접해서 이 구간부터 3차 함수를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 형태의 구간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정도 일단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 조건까지 분석이 됐고요. 나 조건을 보면 gk라는 함수, gk 플러스 1은 0.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3개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x축이랑 만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x축이랑 만나는 자연수가 존재를 해야 하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나 조건을 써보면 gk 플러스 1은 0.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 그리는 이 gk 함수, 뭐 k를 집어넣었을 때 k라는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뒷부분 어디선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gk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0이 될 때는 자, 이 앞에서 생기는 해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하면 여기 뒤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근의 차이는 두 개에서 방정식에서 나오는 각각의 근의 차이는 1이 돼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3차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접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알파라고 했을 때 gk를 만족하는 알파 지점 딱 한 군데 있고 그렇다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더 이상은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가 3개 존재한다라는 조건은 모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차 함수는 뒷부분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아니라 두 지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존재해야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 만나는 지점을 제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직 안 썼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각각 일씩 뺀 놈들까지도 방정식의 해가 되면, 만약에 서로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면 총 4개의 근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 K가 3개라는 조건에는 모순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두 근의 차이가 정확하게 1 난다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gk를 만족하는 k 값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k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값은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알파가 겹치고 자, 그렇다면 k가 3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 조건을 통해서 뒤에 있는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이 정확하게 1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꼭 자연수여야 된다. 자, 이까지는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g에 l을 집어넣은 값과 이 함수의 그 l보다 1 더한 값, l 플러스 1을 더한 값을 했을 때 l을 집어넣은 값이 더 크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1 간격을 났을 때 앞부분이 조금 더 큰 지점이 정확하게 딱 3개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럼 현재 그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당연히 이 알파 플러스 1 뒤쪽에는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이 더 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표시한 대로 여기 알파 지점부터 저 L 값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m이 있고 m 플러스 1이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점이 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제가 동그랗게 칠했을 때 여기 하나 더 있고 m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알파가 될 것이고 알파 마이너스 1 될 거고 알파 마이너스 2 될 거고 자, 이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이 세 개 점이 만족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m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는데 자, m 플러스 1, 그럼 여기 점은 m 플러스 2가 될 거고, 제가 이제 알파라고 썼던 점은 m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썼던 점은 m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족했을 때, 우리가 아직 확인 안 한 게 있었어요. 아까 가조건에서 gm 플러스 1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거는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했었고, 자, 마지막에 이 세 개가 정확하게 만족이 되려면 m은 이 첫 번째 점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fx의 함수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fx의 함수 식을 잡을 때 이 y는 x라는 식을 이용할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대입을 했을 때 m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직선과의 관계를 가지고 fx 식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최고 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고 이 y는 x라는 직선과 m에서 접하기 때문에 x-m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 근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p는 여기 뒤에 어딘가, 여기 지점이 p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 y는 x라는 직선은 다시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이 m 플러스 3과 m 플러스 4가 이 방정식에 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f의 m 플러스 3, f의 m 플러스 4. 집어넣은 값은 모두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미지수가 m과 p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m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형태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점을 예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알파 플러스 1.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것은 여기 사이에 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n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하지 않고 여기 n 플러스 1이 있을 텐데 이 사이에 곧바로 알파보다 1 작은 지점이 곧바로 n 플러스 1이라면 그러면 아까 L을 만족하는 점들이 알파, n 플러스 1, m 이렇게 m 값이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세 개만 딱 만족하고 이 문제에서 가나다에서 말하는 모두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에서 역시 m 값을 계산을 해볼 텐데 fx는 아까 설정했던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그럼 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식만 조금 바뀌면 될 텐데 이번에는 연속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가 n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n 플러스 3이 되고 자, 그렇다면 f에 n 플러스 2를 대입한 거 f에 n 플러스 3을 대입한 것이 0이 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m과 p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m 값이 6이 나오고 자, p 값이 10이 나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께서 뭐 간단한 방정식 풀면 될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fx를 완성을 했는데 fx는 x-6의 제곱, x-10 플러스 x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G1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뒷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F12와 같을 거고 그렇다면 G12는 F12와 같고 12를 여기 우리 구한식에 대입을 하면 6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2. 자, 그래서 84라는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